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HK 이노엔이라는 새로운 종목입니다. 자, 일단 이게 뭐 한국콜마로 좀 연결이 되어 있던 종목이라서 제가 예전에 한국콜마 설명을 드릴 때 이 HK 이노엔 상장이 한국콜마에 수혜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콜마를 안 보셨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종목일 것 같고, 오늘 상한가가 대뜸 나왔는데요. 이게 예전에 그 머크사랑 경구형 치료제 개발 기대감 속에서 한국 머크랑 백신 유통 진행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머크사가 만약에 경구형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유통이 이 HK 이노엔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평가가 된 것 같죠. 자, 일단은 그런 머크사를 좀 제외하고요. 여기 좀 보면 차분히 보면 이제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은 성장성이 높은 상위 제약사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이게 국내 상위 종합 제약사 중에서 가장 성장 가시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동사의 전신이었던 CJ 헬스케어이고요. 18년도에 한국콜마에 인수가 되면서 사명이 HK 이노엔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비중이 자체 신약 그 K캡이고요. 거기다음에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수액 및 기타 의약품 부분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체 개발 신약, 우리가 이 자체 개발 신약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전에 한창 그 CMO라든지 CDMO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나왔을 때 어떤 전문가분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을 봤을 때 위탁 생산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제약 바이오 회사에서 남는 회사들은 결국은 신약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가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거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긍정적이고 SK 바이오팜이 긍정적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HK 이노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개발한 신약 K캡 굉장히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동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4.6%로 보통 상위 제약사 평균이 5에서 7인데 두세 배가 나왔죠.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동사 영업이익을 상당 부분이 자체 개발했던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인 K캡에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812억이에요. OPM 같은 경우는 15%를 가정을 하면은요, K캡에서만 나온 게 1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창출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K캡은 출시가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 뜻은 뭐예요?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처방액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309억, 2000년도에는 761억,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어서 당반기에만 505억 정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올해는 1천억을 넘길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식도 역류, 위식도 역류 질환 시장이 한 1조 원 정도를 달하고 있고요. K캡은 출시 2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1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매우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2-3년 이내 시장 점유율을 30%라고 가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K캡 하나만으로도 3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글로벌 신약 후보 못지는 K캡은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중국 판권이 러시인사에서 애로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는 내년 초에 K캡의 중국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임상 1상이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될 겁니다. 아까 전에 바이오팜이라든지 아니면 SK 바이오팜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노바메이트가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데 왜 아시아에서 임상 실험을 또 할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너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게 어떤 부작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특히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처음에 나왔을 때
죽어도 상관없다, 어떤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우리랑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서약까지 하면서 그 백신을 받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것도 맞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지금 나올지는 모르는 그런 부분이 부작용인데 살짝 아쉬운 거는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일상이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결과 발표에 따라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과 중국은요,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3천억을 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서는 3조까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진출했을 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K캡의 그 해외 진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3년 만에 1,000억을 파는 약물이 해외에서 과연 얼마 만에 팔릴지는 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에 불과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평가받는 국내 많은 바이오텍들의 신약 후보 물질 대비 K캡은 가치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 주가는 매력적이죠.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고 거래대금이 거의 한 6천억까지 터졌죠. 5,700억 정도 터졌는데 나쁘진 않은 흐름입니다. 나쁘진 않은 흐름이고, 이게 또 머크사 쪽이랑 연결이 되면서 경구용 치료제 유통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갑자기 올라갔던 부분이다 보니까 글쎄요, 테마도 좀 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상반기 K캡의 매출 감소 같은 경우는 컨디션 등 음료 사업부의 적자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제 도입 비용, 일시 인식 등으로 인해서 실적 감소로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서 언급했듯이 K캡의 처방액은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고요. 매출액은 처방액에 따라서 따라가는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K캡의 매출 감소는 다소 조금 단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하반기는 당연히 회복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오늘 보여줬던 이 양봉의 모습에서는 이 K캡에 대한 부분보다는 머크사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글쎄요, 테마로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처음 보는 HK 이노엔이다 보니까 상위 제약사 영업 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요, 영업 이익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종근당을 제외하고는 녹십자, 대웅, 한미, 유한, 이노엔보다 다 낮아요. 그쵸? 그리고 상위 제약사 영업 이익률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이노엔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PER 역시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노엔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런 식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18년, 19년, 2000년, 20년이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500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니까는 이미 작년 영업이익에 근접한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 보면은요,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K캡, 월별 처방 추이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끊임없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신에서 기술 이전 이런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완제품 수출 같은 경우는 남미, 동남아, 기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까지 좀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이런 나라들에서 진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확장성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영상이다 보니까 나름 흐름은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머크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들어왔던 5,700억이라는 이런 금액을 좀 믿고 여기서부터 지켜봐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1차적으로 경구용 치료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화이자보다는 머크사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런데 얘가 예전에 그 HK 이노엔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글쎄요, 유통진에
그 옛날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됐던 사실들이 부각이 되면서 같이 연동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위치든 상관없습니다. 얘가 이 정도의 슈팅과 이 정도의 이슈와 이 정도의 가격을 거래대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죽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슈를 받고 K캡에 대한 이슈를 또 받고 해갖고 상승 모멘텀을 스스로 만드는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는 가능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시황 브리핑, 재료 브리핑 또는 뭐 종목,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간단 명료하게 영상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만으로도 시장 대응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저희한테 뭐 친구 추가하시고 허브리핑 영상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저희가 잊지 않고 다 빼놓지 않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